안녕하세요. 연문천자문의 염정삼 문준혜입니다. 오늘은 제 87강을 배우시겠습니다. 87강의 글자는 령음 찰리 감모 변색입니다. 문 선생님 이제 글자들에 대해서 음과 훈을 설명해 주시죠. 네. 자, 영음 찰리 할 때 령자는 들을 령자입니다. 음은 소리 음자, 찰은 살필 찰자, 리는 다스릴 리자입니다. 요 간단하게 해석을 먼저 해보면 소리를 잘 듣고 그 안에 담긴 이치를 살펴본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요. 그 다음 네 글자 감모 변색의 감자는 거울 감자이고, 모자는 모양 모자, 변자는 이제 나눌 변자, 색자는 빛색자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간단하게 해석해 보면 이제 모습을 거울에 비추어 보고 안색을 구별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소리에 이치가 담겨 있고 얼굴 모양에 그 사람의 기색이 담겨 있다, 이런 뜻인가요? 네, 그런 의미인데 이제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보지 말고 그 안에 담겨 있는 이제 내면적인 거, 안에 담겨 있는 것까지 봐야 된다, 이런 의미이겠죠. 이제 글자 설명해 주세요. 네. 자, 령자부터 보겠습니다. 자, 령자는 이제 들을 령자라고 했잖아요. 이제 구조는 간단합니다. 설문 소전부터 살펴보면요. 왼쪽에 있는 이 부분이 이제 귀 이자이고, 오른쪽에 있는 이 부분이 이제 명령하다 할 때 령자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발음 성분이고, 이제 듣는 것은 귀로 하는 활동이니까 귀자가 의미 성분으로 쓰여서 듣는다는 의미를 나타내는 형성자입니다. 그럼 영자에는 그냥 듣는다는 뜻만 있나요? 아니면 듣기를 할 때 조금 더 세심하게 신경을 써서 이렇게 들어야 되는 건가요? 맞아요. 듣는다는 의미를 나타내는 한자 중에 왜 들을 청자가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왜 특별히 또 들을 영자를 만들었느냐? 약간의 의미 차이가 있는데 영자가 조금 더 귀를 기울여서 자세히 듣는다라는 의미가 문장 안에서 해석될 때 그런 의미로 종종 쓰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의 깊게 듣는다, 이 정도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다음 글자는 이제 소리 음자인데요. 이제 소리라는 의미인데 설문에서도 이것은 이제 성이라고 해서 소리 성자로 풀이를 해놨어요. 그런데 그 뒤에 조금 더 부연 설명이 나오기를 마음에서 생겨나서 바깥으로 나올 때 약간의 리듬이 있는 것, 그것을 음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제 보통의 소리가 아니라 음악을 할 때의 그런 소리로 설문해자에서는 이제 해석을 해 놓았습니다. 원래 소리 음자는 이제 그 소전의 자형도 그렇고 옛날 글자들을 보면 말씀 원자와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죠. 예, 맞습니다. 말씀 원자를 보면 이렇게 쓰여 있거든요. 예, 그래서 설문 소전에서도 차이점은 여기에 점 하나가 이렇게 획 하나가 더 그어져 있는 거. 그래서 말을 하는 거하고 관계가 있어서 말로 나올 때는 이제 리듬 같은 게 없는데요. 예, 말할 때 약간의 리듬을 살려서 이제 나오는 소리, 그것은 이제 소리라고, 음이라고 이제 설명을 해 놓은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나오는 소리는 범위가 훨씬 넓잖아요. 그렇죠? 언자에는 사람이 혀를 통해서, 혀라는 발음 기관을 통해서 말하는 말소리라는 뜻이 좀 고정되어 있는데 비해서 음자에는 뭐 악기에서 나오는 소리도 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가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나무를 쳐서 나오는 소리, 돌로 두드려서 나오는 소리도 다 음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렇게 좀 확대된 의미로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고, 허시는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음악과 연관 지어서 이제 해석을 해 놓은 것이죠. 지금은 그런 구분이 없이 음악의 소리이든 악기의 소리이든 아니면 뭐 사람의 말소리이든 모든 소리를 통칭해서 이제 음으로 이제 설명을 하곤 합니다. 근데 지금의 자형을 보시면 위에가 설립자고 아래가 날일자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구조가 되어 있다 생각하시기 쉬운데, 원래는 이제 말씀 언에 이렇게 획이 하나 더 그어져 있는 형태가 나중에 예서 해서로 오면서 이렇게 분화가 되면서 지금의 자형이 됐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 다음 글자는 이제 살필 찰자인데요. 이것도 그냥 단순히 보는 게 아니라 좀 자세히 보는 거. 그게 이제 찰인 거죠. 그래서 이거는 관찰하다 할 때 이제 사용하는 그 찰자인데, 구조는 간단합니다. 설문 소전을 볼까요? 집을 의미하는 요 글자가 이제 밖을 외워싸고 있고, 안쪽에 있는 이 글자가 제사를 지낸다 할 때의 제자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그 제자 부분을 소리라고 설명해 놓은 학자도 있는데 소리가 좀 가깝진 않아요.
그러면 왜 제사를 지내는 제자와 집을 뜻하는 글자가 합쳐져서 살핀다는 뜻이 됐을까요? 그러게요. 제 생각에는 이제 제사를 지낼 때는 무엇 하나 소홀히 할 수가 없고 무엇이 빠진 게 있는지 없는지를 잘 살펴가지고 이제 부족한 게 없도록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빠짐없이 두루 다 살펴서 이렇게 포괄한다라는 의미에서 이게 이제 자세히 보다라는 의미가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자세히 보고 명료하게 구별하고 그 다음에 분명하게 이해하고 이 과정을 전체를 통칭하는 말이죠. 그렇죠. 찰에는. 자, 그럼 그 다음 글자 리자를 이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그 다음 글자는 이제 다스릴 리자로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지금 글자를 보시면 임금 왕자처럼 보이는 거하고 오른쪽이 이제 마을 리자여서 이것이 이제 발음이다라는 걸 확실히 아실 수가 있는데 왼쪽에 있는 성분이 임금 왕이 아니라 구슬 옥자가 붓으로 쓰일 경우에는 이렇게 획을 옥의 티라 그러셨던가요? 이게 생략되고 이렇게 임금 왕자처럼 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옥이라는 의미로 들어가 있어요. 그럼 옥과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되나요? 리자는? 옥을 가공한다는 의미겠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옥을 다루는 기술, 옥을 다룬다는 의미인데 거기서 이제 의미가 확대되면서 모든 것을 다루고 처리하고 하는 것을 이 글자로 나타냈고요. 다루고 처리하고 할 때는 일정한 이치가 있어야 되니까 이것이 나중에는 이치라는 의미로도 이제 쓰이게 됩니다. 우리 이 천자문의 문장에서는 이치로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소리를 잘 듣고 자세히 듣고 그 안에 담겨 있는 어떤 이치 이런 것들을 잘 살펴본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중국에서는 리라고 하는 개념이 연원이 깊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송대의 주희 등에 의해서 주희 등의 사상가에 의해서 굉장히 강조된 개념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공자로부터 선진시대의 유학과 또 다른 계열로 신육학이라고 해서 성리학을 이야기하죠. 거기에서 이제 리와 기 개념을 갖고 엄청나게 논쟁도 붙고 그래서 어려운 단어입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은 이제 우리가 논리 할 때 이 리자를 쓰기도 하고 그래서 현대의 번역어와 굉장히 섞여 들어갑니다. 그렇죠? 감모변색의 이제 감자를 보겠는데요. 그 다음 감자는요. 이게 이제 거울 감자이거든요. 구조는 간단합니다. 쇠금자가 있고요. 오른쪽에 있는 게 이제 볼 감자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발음이 감인 것이 이제 여기에서 볼감자에서 왔겠죠. 그러면 그냥 형성자라고 구조상으로는 보이네요. 그런데 이제 거울이라고 하는 게 이제 예전에는 청동 거울에서 시작이 됐을 테니까 여기가 이제 거울의 재료로 쓰이는 이제 금속이라는 의미에서 쇠금이 들어갔고요. 아주 더 이전에는 그냥 이 오른쪽에 있는 볼감자 이것만 써서도 이제 거울이라는 의미로도 이제 사용이 됐었습니다. 근데 거울이라는 거는 이제 얼굴을 비춰보는 거니까요. 거기에서 이제 비추어 보다라는 의미로 동사적으로 이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자 지금 설명하신 이제 여기 발음 부분에 들어가는 감자만으로도 이게 눈이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여기에 사람이 이렇게 엎드려 있는 모양이고 밑에 있는 게 물그릇이잖아요. 그릇에 물을 담아놓고 이렇게 안을 자기 모습을 비춰보고 있는 그래서 보다는 뜻이 됐다라고 하는 이제 설명을 읽은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 그것을 만드는 재료를 더해가지고 구체적으로 이제 거울을 나타내는 글자를 만든 거죠. 근데 문장 안에서는 이제 거울이라는 의미로도 쓰이고 그 다음에 이제 거울에 비추어 보는 행위, 동작으로도 쓰여서 비출 감자로 이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글자는 이제 모자인데요. 이거는 이제 모습, 모양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얼굴 용모라고 하잖아요. 그럴 때 이제 모습인데요. 지금은 이 글자가 해서의 모양을 보면 앞에 이렇게 동물을 나타내는 이게 이제 갖은 돼지 시부라고 하거든요. 부수의 명칭으로 보면. 근데 이렇게 동물을 의미하는 이 글자가 들어가 있지만 원래 갑골문을 보시면 그냥 아무것도 없는 글자예요. 거기에 빠져 있는. 근데 요 아래 보이는 건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그 위에 붙어 있는 건 얼굴이어야 될 텐데. 맞아요.
그러니까 사람인데 얼굴 부분을 크게 해서 그려놓은 거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면 사람의 얼굴 모습을 이 모자로 표현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다가 이게 설문 소전도 있고 주문도 있는데요. 주문이라고 하는 건 소전보다 좀 더 오래된 글자체거든요. 근데 거기에 보시면 이렇게 성분이 들어갔는데 설문해자에서는 이 글자가 이 부분은 발음 성분으로 들어갔다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아, 네. 예, 이렇게 쓰고 여기에 이렇게 쓰면요, 요게 표범 표자거든요. 그러네요. 네네. 그래서 이 부분이 요 오른쪽에 있는 요 부분을 생략한 채로 포함이 되면서 발음을 나타낸다. 그리고 원래 사람의 얼굴 모양을 크게 해서 얼굴이라는 얼굴 모습을 보여줬던 이 부분이 여전히 이제 의미 성분으로 쓰인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외모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사람의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전체를 이제 생각하기 쉬운데 요 글자를 보면 얼굴이 굉장히 강조돼 있네요. 그렇죠. 원래는 얼굴을 주로 얘기하는 것 같아요. 아, 자, 그래서 감모하면 모습을 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 다음 글자의 변자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이 글자는 좀 복잡해 보이고 세 부분으로 이제 분석이 되는데요. 사실은 두 부분으로 분석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설문 소전에 보시면 요 가운데 이렇게 끼어 있는 게 있죠. 요 글자가 이제 칼도자고요. 칼도자예요. 이게 붓으로 쓰였기 때문에 해서에서는 이렇게 쓰여 있는 거죠. 나머지 이 두 부분은요. 요거 하나만 쓰면은 신라면의 신자. 매울 신자잖아요. 근데 요게 두 개가 하나의 글자예요. 그래서 이거는 발음이 변이고요. 그 다음에 어떤 변자냐면 두 죄인이 죄를 지은 사람이 서로 소송을 하는 것, 서로 다투는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변자입니다. 그래서 이 글자는 이게 발음이라고 보시면 돼요. 요 두 글자가 붙어서 변자의 발음성으로 돌아다니는 그렇죠. 거죠. 그러면 이제 칼도자가 의미인데 무언가를 이제 분별을 하려면 사실 딱 잘라가지고 칼로 잘라서 속을 살펴보면 제일 분명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칼도자가 들어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운데 저는 이제 말스머니 들어간 글자가 기억이 나는데요. 이 글자는 이거는 쓰면 말 잘할 변자예요. 그래서 변호사 할 때 변자가 바로 이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변호사 하면 뭔가를 이제 분별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사실은 말을 잘해서 의뢰인을 보호해주는 사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야 되겠죠. 저는 오히려 요 변자가 발음 부분으로만 들어간 게 아니라 두 사람의 두 사람이 이제 뭔가 소송할 일이 생겨서 다툼이 생겼잖아요. 그걸 말로 중개해서 어떻든 그 일을 해결하는 사람, 해결한다는 뜻에서 이 변자가 잘 만들어진 글자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 글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요렇게 해서 요렇게 실사가 들어가는 글자도 얘가 발음이 변입니다. 이건 뭘까요? 이거는 따은 머리 변자. 맞습니다. 그래서 왜 중국 청대에 그런 이제 머리 모양이 있었는데 그걸 변발이라고 할 때 그때는 이제 이 글자를 쓰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는 발음 부분으로 들어간 거군요. 자, 그 다음 글자 한번 봐주실까요? 그 다음에 색자인데요. 그 다음에 이 글자가 설문해자에서는 이게 안색이라고 해서 얼굴 안자 있죠. 그거에다가 안색의 기운이라고 해가지고요. 얼굴에서 드러나는 그 사람의 이제 기운? 이렇게 설명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얼굴 기색이군요. 그래서 보통 지금은 이제 색깔이라는 의미로 이거를 쓰는데 처음의 의미는 또 고대의 이제 문장에서 쓰인 의미는 얼굴빛이라는 의미로 이제 쓰였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 구조에서 이 글자의 구조에서 그런 의미를 찾아볼 수가 있으면 좋겠는데 그걸 찾기가 참 힘들어요. 설문 소전으로 가보시면 윗부분에 이렇게 쓰인 것은 사람 인자처럼 보이거든요. 그리고 아래에 있는 이렇게 쓴 거는 사실 이렇게 쓰는 글자, 병부절자라고 하죠. 어떤 표식 같은 거요. 이런 것이 이제 두 개가 합쳐져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리고 춘추 시대의 문자, 조금 더 고문자로 가보면 요 부분은 이렇게 쓰여서 마치 이렇게 손을 의미하는 글자처럼 보이고 요 부분은 이제 이 병부절자인 거죠.
그래서 손에 병부를 들고 있는 이런 모습인데 네. 여기에서 어떻게 얼굴빛이라는 얼굴의 기색 이런 게 나왔는지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아, 예. 그렇군요. 그런데 허신의 설문해자에서나 아니면 그 이전의 용례에서 확실하게 얼굴에서 드러나는 어떤 기운, 안색이라는 의미로 쓰였기 때문에 그게 본래 의미인 것은 같아요. 아, 이 천자문의 구절 안에서도 안색으로 해석될 그렇게 수 해석이 있네요. 돼야 될 것 네.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봤던 이제 네. 변색 이렇게 되면 안색을 살핀다는 의미겠죠. 안색을 구별한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뒤에 배운 간모변색을 한 번만 네. 다시 설명해 주시고 네. 앞에 구절과 연결해서 종합적으로도 한번 해석해 주세요. 예. 간모변색이라고 하면 얼굴의 모습을 보고 네. 그 얼굴에서 드러나는 안색을 어떤 기운을 분별한다. 구별한다. 예, 구별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영음찰리와 간모변색을 연결하면 그러면 어떻게 해석이 되나요? 예,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우리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만을 보고 판단하기가 쉽잖아요. 네. 그런데 실제로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 그 겉모습에 담겨 있는 어떤 내적인 것, 보이지 않는 어떤 것, 그것이 어쩌면 더 본질일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되겠다 하는 의미에서 이 문장이 생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해석을 해보면 명음찰리 할 때는 밖으로 나오는 소리를 듣고 그 소리 안에 담겨있는 숨어있는 이치를 잘 관찰하고 간모변색 겉으로 드러나는 얼굴 모습을 보고 그 모습 안에 숨겨져 있는 그 사람의 어떤 기운 이런 것들을 분별한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한번 따져보면 굉장히 어려운 구절이네요. 자, 그럼 오늘은 지금 87강의 영음찰리 간모변색을 배우셨고요. 다음 시간에 배울 88강은 이괄 가유, 면기지식의 8글자입니다.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